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7월 13일 첫 영상인데요. 까도 역시 좌파는 양파라던 그런 우스갯소리에 옆에 항상 조국이 따라왔었는데요. 이제는 한동훈으로 교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고는 분당대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열됐습니다. 국힘 후보들 간의 비방 수위가 높아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전당대회용 선거관리위원회 수정을 서병수가 맡고 있죠.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상대로 첫 공식 제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학폭 피해자와 학폭의 피의자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제재를 하느냐 강력 반발하면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요. 그 모습조차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보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데 까도 좌파는 역시 양파라고 한동훈 후보의 또 다른 의혹 그리고 또 다른 논란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비리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면서 문제가 좀 많은데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모부 20년도 넘게 보지 못했던 이모부를 왜 지금 와서 좌파 프레임으로 가두나라고 하는데 이모부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누나의 남편이죠. 매형까지도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12일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당권 후보들은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대구라는 지역 그리고 대구를 대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큰 역할을 했던 한동훈 검사와 그리고 지금 현재 탄핵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과 이런 고리를 연결해서 위기감을 고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은 당심을 좀 더 단단하게 모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당심은 나를 향해야 해 라는 것을 이제 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빚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역시 큰 분이다. 큰 마음을 가지고 큰 정치를 하셨다. 라면서 전국을 돌면서 손이 까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다. 본인이 그때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악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손목이 아파서 이제 붕대를 감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한다. 그래서 많이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35년을 구형했던 그 검사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기간, 유세기간의 이미지와 본인을 연결시켜서 나 이렇게 이제 보수 정권을 위해서 뛰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궤로 이런 식의 이미지 전략을 던졌는데요. 다음 주자로 나선 원희룡 후보는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지옥을 겪었다. 이 부분 정말 화나는 포인트입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본인이 문재인 정권의 초기에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였다라고. 그 문재인 정권의 초기는 어떻습니까? 보수 정권의 괴멸에 앞장섰죠. 1000명 가까이 수사하고 5명이 자살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휘둘렀던 검사가 한동훈. 우리 보수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원희룡 후보는 그 예전에 그 아픈 기억을 드러내면서 한동훈과 또 같은 선상으로 두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동훈이 본인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유세를 다녔고 보수에서 희망처럼 그런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했다면 원희룡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뭔가 도움을 주고 보수의 괴멸에 앞장섰던 그런 악질 검사의 이미지를 씌웠다라는 거죠.
둘 다 이미지 전략을 썼는데 굉장히 다른 포인트였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등으로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바로 배신자다. 그렇습니다. 뭐 대부 영화만 봐도 그 주선하는 그 사람이 적이라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결하게 뽑아낸 것 같은데 이 화양연화라는 말 한동훈 후보는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데요. 나경원 후보도 만만치 않게 공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 형사 기소된 게 당무 개입이라며 그걸 검사로서 기소한 사람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 당무 개입을 꺼내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후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밑밥을 잘 깔아준다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준석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제가 이준석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건에 있으면 물꼬를 딱 트면 그 뒤에 민주당이 확 오잖아요. 민주당이 먼저 뭐 그런 생각을 할 머리가 없는 건 아닐 텐데 항상 먼저 물꼬를 틉니다. 최상병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보수 정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한동훈 후보가 국정농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1심 논란에 대해서 화제 전환을 김건희 여사 쪽으로 그러면서 당무 개입이라는 워딩을 먼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코판대가 이제 이재명 코딱지 파주던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이라는 워딩을 씁니다. 이거는 또 언론이 다뤄주죠.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원래 이 단어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최순실과 함께 엮어서 탄핵을 이끌기 위해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면서 이제 프레임 잡기 시작했죠. 그것을 한동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아프게 지적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우파가 분열될 때 여러분과 누가 울어줬느냐? 웃은 사람이 저기 있다. 35년 구형한 사람이 저기 있고 본인의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 아니되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남은 전대 기간만이라도 자폭 전당대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젠틀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나를 묻는 거고 그 한 사람에 대한 탤런트라든지 뭐 이제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현재 이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갈 당대표로서 맞냐?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찾는 거죠. 지금 한동훈을 겨냥하고 있는 그리고 한동훈에게 묻고 싶은 여러 가지 의문 중에 사설 여론팀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왜 중요해? 한동훈 측 입장에서 그게 왜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대권 가도를 위한 플랜으로 공적 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론 조성팀이다, 여론 댓글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여론 조작에도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예전에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대봤을 때 한동훈의 형량을 또 예측한 부분들만 봐도 이게 사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리고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한동훈이 4.10 총선을 이끌 당시에 사천 논란이죠. 그 사천 논란의 가장 대표적인 게 김예지입니다. 김예지. 원래 김예지 의원은요, 21대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입당을 했죠. 처음에는 비례 3번을 받았다가 당내 혼란으로 인해서 수정이 되고 11번으로 받고 당선권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22대에서 다시 당선권에 비례대표를 줍니다. 비례대표를 2번을 한 역사가 없는 상황에서 최초로 국민의힘에서 만들었죠. 한화갑의 조카 한지아가 11번이고요. 김예지가 당선권에 15번이었습니다.
사천 논란은 계속되어 왔었고요. 비례정당 대표로 김예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인요한이 맡았지만요. 이 한동훈의 사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끄러운 공천에 대한 잡음, 이것은 그 비례대표의 제도전으로 비판받던 용해인과 함께 세습 논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한 문구를 읽어드리면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추천 명단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리스트를 재조정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있는 김예지 의원은 순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론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부터 한동훈의 사천 논란의 대표적인 게 김예지 의원이었죠.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질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보면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 없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김예지의 비례대표 세습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게 이상하다는 건 제가 굳이 말을 얹지 않아도 다들 동의하지 않을까요? 이 뭐예요? 답이 있다옵니까? 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해인과 비례대표 특혜에 대해서 한동훈이 똑같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사천 논란에 대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왜? 한동훈의 사천 논란이 대표적인 게 김예지였으니까. 국민의힘은 사례가 다르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고 또 장동혁이죠.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김예지 의원을 공천했다.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이기에 추천한 게 아니라 의정활동 등 여러 활동을 보면서 한 번 더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공천한 것이다.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국회에서도 활동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으면 그 방식은 지역구 당선으로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비록 당선하더라도 국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능력과 파이팅, 이것을 유세 현장에서 볼 수 있게 국민들의 판단으로 돌렸어야지. 비례대표를 다시 2번을 특혜를 준다? 이것은 완벽히 사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 논란을 일으켰던 연예인들,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도박을 했다든지 이런 부도덕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미움을 샀던 연예인들이 보통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염치도 없다라고 보고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거 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겠다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이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는 욕심사납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국민에 감동을 주는 공천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후보의 캠프에서 러닝메이트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스스로도 이 공천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못하고 스스로도 좀 이 부분은 덮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김예지 의원과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요. 김예지의 이런 사천 때문에 다른 비례정당을 뽑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요. 국민의 미래의 정당 득표율이 36.67%. 입니다. 8% 보통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받은 그 지지율과 비교해 봤을 때 8% 정도가 빠진다. 그 8%가 어디로 갔을까? 계산해 보면 대충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쪽으로 빠졌겠죠. 이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김예지 의원의 사천이 아닐까. 비례득표율 9% 까먹은 것. 이것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아픈 부분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된 부분이 한동훈의 일가의 부동산 거래는 좀 빼더라도 매형 회사의 급성장한 의혹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누나의 남편이죠. 매형 박형상 씨가 운영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 아이작 리서치의 급성장 시기가 한동훈 검사의 삼성 수사기관과 맞물려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참여연대 고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죠. 이때 윤석열, 한동훈, 송경호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 하에 검찰은 삼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아이작 리서치
매형의 회사가 급성장합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잇따라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매출이 급증했죠. 그리고 회사 매출은 2019년도에 47억에서 2020년 100억으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더욱이 아이작 리서치는 삼성 벤처 투자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았고 SK하이닉스와 현대 기아차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장이 한동훈 검사의 삼성 수사기관과 겹친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그 의혹을 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이 사실이다 아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검증보다는 그 한동훈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 왜 한동훈이라는 그 귀한 캐릭터 옆에는 이렇게 친중 또는 좌파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고 있을까? 그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진짜 위험한 후보다. 우리 당을 맡길 수 없는 후보다. 최근 일어난 사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누가 더 앞장서서 현 정권을 힘들게 하고 있을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가 민주당의 탄핵 폭주에 구실만 더 채워주고 있다. 당무개 입 국정농단 이런 말들이죠. 나 하나 살자고. 그러니까 한동훈 나 하나 당대표 돼서 대권 과도에 조금 더 가깝게 가자. 그것을 위해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이끌기에는 매우 불안하다. 이게 당원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슬아슬했던 부분 아마 좌파 진영에서 이거 물고 들어올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막았다라는 폭탄 발언까지 했습니다. 해서 될 말, 안 해야 될 말, 그게 지금 구별을 못하는 무모함까지 온 것, 정치 미성숙함까지 드러낸 지금 상황에서 한 당을 이끌겠다?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가만히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개딸이 이재명의 정가사범, 그리고 이어지는 재판과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오직 이재명은 무죄를 외치고 있는 그 개딸들을 보면 한 딸과 다를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친중 세력 그리고 비도덕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천 논란, 사설 언론팀 운영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귀를 열고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제가 판단할 때 그 한동훈의 대권 가도에 이재명이라는 소스가 필요해서 이재명을 계속 살려두는 것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공포 마케팅을 운운하고 있는 한동훈은 그냥 좌익에 부역하는 부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드러내고 있는 그 야욕을 보여주는 그 탄핵에 대해서 탄핵 공세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국민의힘의 당원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 배신자가 한 당을 이끌겠다 그거는 절대 아니 되올 시다. 이거는 미성숙의 일이 아니라고 보고 그냥 한동훈은 위험한 사람 고의적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당의 당대표는요. 우리 당의 사람과 일하는 게 맞죠. 진중권, 김경률 이 사람은 우리 당 사람 아닙니다. 그게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데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끔찍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차이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래 TV였습니다.